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공동회장 하워드 막스는 이미 부도 물결이 시작됐다. 4월 초부터 대략 30-40곳의 회사가 파산했으며 총 부채는 70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920억 달러 상당의 디폴트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의 지배적인 힘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거래될 수 없는 가격에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파산법 11조 적용 신청 건수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를 했죠.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품이 갈수록 커지면서 증시가 지나친 고평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이죠. 또 울프스트릿의 울프 편집장은 현재 미국 증시는 1990년도, 99년도 말 닷컴 버블 직전보다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 정부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보험을 신청한 소비자는 2,920만 명에 달하고 항공 섹터의 매출은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랠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초토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까지 오르고 있었던 것은 연준 때문이었다.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로 계속 증가하기만 했던 연준의 자산이 처음으로 이번 주에 감소를 했거든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연준 총 자산의 규모는 2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740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연준이 드디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혹은 실물 경기와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유동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오로지 연준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락이 되는 겁니까? 오늘의 주제는 연준 자산 축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수치적 자료를 좀 제시해 드리자면 지난주 연준 보유 국채나 MBS 계정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6조 900억 달러로 전주 대비 오히려 1,020억 달러 증가했죠. 그렇다면 그 외 자산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인 항목이 있습니다. 달러 수합 라인 그리고 RP였어요. 전주 대비 각각 940억 달러, 640억 달러가 감소했더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롬 파월이 지난 FOMC 회의 직후 했던 말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당시 젊고 당돌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준의 과도한 돈 찍기로 인해서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한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해석해 드리자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연준의 행동들은 결코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말을 또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연준이 돈 찍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도 않는 시장을 연준이 억지로 돈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 의장은 그런 적이 없다네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대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말이죠. 무한대의 양적 완화라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작심하고 행간을 살펴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파월이 했던 두 개의 발언은 둘 다 맞습니다. 좀 쉽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시장이 죽을 정도의 위험에 빠지면 이를 살리는데 돈을 아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연준의 힘으로 시장이 활활 타오르도록 조치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죠.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무조건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왔다. 그럼 당장 입항하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엔화와 같은 로컬 통화라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니케이 지수를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베 정권에서는 지수물 ETF의 매입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요, 세계 통화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하고 또는 고고해야만 합니다. 엔화처럼 경박스럽게 행동하다가는 그 부작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연준의 정책에 한계란 없으며 무제한 양적 완화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찍어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조금 더 제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스페셜 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던 SMCCF 그리고 PMCCF를 기억하시죠?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연준이 발표했던 경기 부양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 프로그램의 개입 규모는 모두 7,500억 달러였습니다. 발행시장에서 5천억 달러, 유통시장에서 2,500억 달러의 회사채를 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지난 3월 말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벌써 꽤 됐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매수했을까요? 한 절반 정도? 아닙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연준이 매수한 회사채 ETF는 전체 계획했던 물량의 1%도 채 집행되지 않았어요. 놀라셨습니까? 유통시장에서만 모두 회사채 ETF를 70억 달러 구매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준으로. 심지어 발행시장에서는 아직까지 1달러도 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두어 달 전에 대포를 설치해놓고 새 총만 쏜 셈이죠. 실망하셨나요? 연준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허풍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MCCF나 SMCCF의 집행률은 매우 낮아요. 하지만 트레저리 펀드나 MBS에 대한 매수는 약속한 물량을 매달 사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 TV나 MBS나 사겠다고 할 것이지 왜 사지도 않을 거면서 회사채 구매 약속을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거론해드렸습니다만 PMCCF나 SMCCF는 매우 강력한 정책입니다. 연준이 회사채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업들의 연쇄 부도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 차단됩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주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시해드렸던 소재를 다시 끌어와 보죠. 연준의 선반 중에서 최상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21세기 불로초이며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 기축통화가 영원하기를 바랄 겁니다. 위기라는 것은 그렇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초기에 통제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연준은 잘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말이죠. 하나둘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투심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걸 녹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10년 전이라면 연준이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달러의 결제 수요는 점점 줄어들어서 세계 결제 수요의 43%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그 결제 수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중동의 산유국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이미 산유국들과의 관계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많이 소원해졌고 여기에 중국마저 달러 세상에서 이탈된다면 기축 통화권을 유로화로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바이러스가 미국 기업에게 회복 불가의 타격을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면에 통제를 잘해서 이미 회복 국면에 든 이 중국의 미래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GDP는 더욱 쪼그라들고 중국이 커진다면요. 연준이 전에 없이 회사채를 직매입하겠다고까지 선언한 것은 미국 땅에서 긴장이 고도돼서 이 GDP가 쪼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위험해진다면 부도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는 내겠지만 이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죠. 물에 빠지면
꺼내는 줄게. 하지만 그 다음은 알아서 해.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준이 돈 찍어서 주식을 샀다거나 채권을 매입해서 회사를 살렸다면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권력은 언제나 정당하고 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써도 비난을 받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달러는 세계인들이 모두 쓰는 기축통화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된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미국 정부에게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돈을 좀 썼을까요? 당연히 썼습니다. 미국 정부의 바이러스 관련 예상은 그 케어스 액트 포함해서 총 4조 달러 정도의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까지 총 2조 1천억 달러가 이미 집행됐다면 전체 계획됐던 자금의 절반이 이미 쓰여진 겁니다. PPP라고 아시죠? 기업의 실업급여에다가 600달러를 추가로 주당 얹어주는 그 계획은 이미 총량의 8할이 기지출됐고요. 7월 31일 날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펀드라고 하는 ESF요. 이것도 역시 당초 기획했던 총량의 9할이 이미 지출 완료되었어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연준의 정책과 정부의 지원은 마치 여자와 남자만큼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같은 부양책으로 보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마음 놓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연준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돈을 무한대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화폐화죠. 지금도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재무성 채권을 월 단위로 800억 달러씩 계속 매입 중이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살짝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그러니까 주식이나 원유,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험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당장 달러화의 수급이 안정되죠. 실제로 코로나 위기 직후에 지금까지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모두 달러 수합을 통해서 매일매일 달러를 공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번 주부터 주 3회로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수합 수요가 감소했단 말이고 달러의 조달 여건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해가 풀리죠. 연준은 자산을 축소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FMC 회의 직후에 RP 금리를 하루짜리는 5bp, 한 달짜리는 10bp를 각각 올렸으니까 RP 계정의 자산 감소는 당연한 것이죠. 락다운 해제와 재정의 투입으로 경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위험 선호에 의해서 수압 라인에서의 자산 감소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단 말이죠. 앞으로도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연준 자산의 일시적 감소는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양적 완화의 근간이 되는 이 트레저리 펀드에 대한 매입, MBS에 대한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 한 단지 연준 자산이 조금 줄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연준이 의지를 가지고 대체 대조표 축소를 한다. 이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을 중단할 생각도 없고 테이퍼링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중국이 트럼프랑은 더 이상 더러워서 거래를 못하겠다. 오늘부터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헐값으로 다 정리하고 중국도 새롭게 시작하련다. 오늘 이후 모든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만 받겠다라고 한다면요. 달러의 세상도 끝나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주로 돈을 찍어서 물건을 조달해 쓰는 것에만 익숙해진 미국의 경제가 기축통화를 잃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운명도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연준은 기축통화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서둘러 주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재정정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 의회는요,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 이 보조금 조치와 같은 허접한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는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일자리로의 복귀를 꺼리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실업급여 지급을 당장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오히려 일자리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은 당장 현금 살포를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막 허접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재정이라도 단순 현금 살포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인프라 투자와 같은 조금 더 실질적 자극이 필요하죠. 매우 중요한 사안을 뒤로하고 허접한 문제만 가지고 투닥거리고 있으니 연준은 지금 속이 탑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은 공화당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줬습니다. 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으니 일단 행동부터 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안부 전화했다고 끊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말미에는 급한 이유가 튀어나옵니다. 자, 연준은 지난 100년 동안 하지 않던 3가지의 예사롭던 행동을 지금 몰아서 하고 있어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달러를 찍어냈고요. 기축통화권자로서 품위를 잃을 수도 있는 회사채 발행시장에 대한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너무 자주 재정 개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과거 모건 스탠리의 수석 애널리스트였고 지금은 예일대 교수인 스티븐 로치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달러는 준비통화로서의 헤게모니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유로화를 전망했습니다. 달러 종말론이야 위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연준의 기이한 행동들은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라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시장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은 모두 단일 시장으로서 6조 달러의 소비 시장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머징이기에 어린아이로 보면 돼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만약 중국의 시장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연쇄 부도의 두려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이미 3월 달에 PMCCF와 SMCCF를 만들어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조치들로 인해 혹여 바이러스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기의 심각한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게다가 최근 언론들이 합심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의 행동을 자극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이전까지는 뭔가 규모 있는 부양책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트럼프는 주변 스탭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늦어도 7월 가기 전, 그러니까 7월이 모두 끝나기 전에 차기 부양 패키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향후 전개될 최소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준은 적어도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목요일 새벽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유럽과의 무역전쟁은 이미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더 이상 추가로 나올 만한 재정 정책은 없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대부분 하게 될 때까지 지수의 조정은 언제나 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